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증기 트랩은 무엇인지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증기 트랩이 뭔지 명칭을 써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증기 트랩이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증기 트랩이죠. 이거 사실상 제 이론 강의 들으셨다면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증기 트랩 같은 경우에는 증기 난방, 즉 증기 보일러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실내 방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에이터. 자, 그래서 여기서 증기 배관을 연결하고 이렇게 열견시켜서 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실내에 딱 설치가 되니까 자, 보세요. 증기 보일러니까 들어가는 거 당연히 증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증기의 열량이 이렇게 열견하니까 실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니까 차가운 거랑 열견하니까 이 증기열이 방열되면서 실내를 난방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방열기를 통과해 나온 이 증기는 어떤 상태가 돼요? 여기서 열을 잃었기 때문에 나올 때는 증기가 식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런 걸 우리는 응축수라 합니다. 응축수, 응축되어서 나오니까 증기가 물이 되는 걸 응축이라 하죠. 그리고 물이 증기가 되는 거 뭐라 그래? 증발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응축수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설계 조건이 좋고 설계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원래는 증기가 들어갔을 때 100% 응축이 되어 나오면은 연료율이 100%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실내부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해요. 몇 초 단위로 몇 분 단위로 계속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100% 응축수 상태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증기가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 두 개가 섞여서 배관을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기 압력에 의해서 배관을 물방울이 딱딱 때리는 뭐예요?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트랩이라는 걸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응축수랑 증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응축수는 당연히 물방울이니까 하부에 고이겠죠. 액으로서. 그 기체, 증기는 상부에 고일 겁니다. 그럼 이걸 트랩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분출시키지 않고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는 노출되어 있거든요. 요 통이 노출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되지 않고. 그러면 이 증기의 열이 밖으로 빠지겠죠. 그럼 증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식어요. 그러면 응축수의 양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축수 양이 일정 양 이상이 되면 이쪽 편에 있는 밸브를 탁 열어가지고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는 응축수 증기였지만 나올 때는 뭐예요? 응축수 상태로만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증기 트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 트랩은 증기 난방에만 써요. 왜? 온수 난방엔 증기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증기 트랩은 증기 난방에만 쓰는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를 증기 트랩이라고도 하고 뭐 응축수 트랩이라고도 하고 그냥 트랩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막 명칭을 이 문제 내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바꿔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트랩이라 하면 요 녀석을 얘기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트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부력을 이용한 기계식 트랩이래요. 그러면 우선은 힌트가 하나 나왔네. 기계식 트랩 하면 두 개밖에 없죠. 플로트거나 플로트 트랩 아니면은 뭐예요? 버킷 트랩.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기계식 트랩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플로트 트랩은 뭐냐 하면은 우리 화장실 뭐 변기 뒤에 보시면 뚜껑 탁 열어보면 요런 거 있어요. 이쪽에 밸브 있고 뭐 생긴 형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쪽에 플로트가 들었어요. 플라스틱 공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응축수가 요렇게 있으면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요렇게 내려가서 잠긴 형태예요. 그럼 만약에 응축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면서 플로트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밸브를 탁 열면서 이렇게 응축수가 지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플로트가 이 응축수의 부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트랩이 플로트 트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버킷이 있어요. 버킷 트랩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안쪽에 버킷이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증기랑 응축수가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기 응축수가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배관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 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닫히고 내려오면서 열리는 형태입니다. 그럼 최초에 요거 배관을 조금 길게 뺄게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최초에 이제 증기가 들어가는데 증기랑 응축수랑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증기는 상부에 있을 거고 응축수는 하부에 이렇게 고일 거예요. 그러면 이 증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증기 압력이 있죠. 그래서 증기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위로 밀어 올려요. 그래서 위로 밀어 올리게 되면 버킷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킷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게 탁 수평으로 닫혀버리겠죠. 그래서 딱 막아놨다가 응축수도 이렇게 조금 차 있을 겁니다. 근데 증기가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그럼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증기의 열이 방열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응축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축수의 양이 많다 하면은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버킷이란 게 뭐예요? 우리 시장에 가보면 할머니들 아니면은 어머니들 생선 자판 놓고 막 이 버킷 안에, 그래서 흔히 거기서는 바게스 이러죠. 바게스라 그러는데 그 버킷 안에다가 생선이나 뭐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거 넣어서 팔잖아요. 그 버킷입니다. 통이에요, 통.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놨다 보니까 안쪽에 응축수가 많이 차게 되면 우리 물속에 컵 같은 거 뒤집어 놓으면 똑같잖아요. 처음엔 공기 차서 잘 안 들어가는데 점점 많이 밀어 넣다 보면은 공기 다 빠지면 어떻게 돼? 쑥 가라앉아요. 그게 똑같아. 이게 응축수가 가득 차게 되면 버킷이 가라앉습니다. 왜? 안쪽에 증기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킷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밸브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응축수가 쭉 빠져나가 버려요. 자, 요게 버킷 트랩이에요. 그래서 요게 플로트고요. 요게 버킷 트랩입니다. 확실히 차이 나죠? 플로트를 썼냐, 버킷을 썼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응축수를 증기압에 의하여 밀어 올릴 수 있다. 이거 버킷인데? 맞죠? 증기가 들어오면 증기압력에 의해서 이걸 위로 밀어 올리니까. 그래서 이거 버킷이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확인해야 되죠. 자, 고압과 중압의 증기관에 적합하다 돼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형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확실해요. 버킷이에요. 자, 힌트가 세 가지가 나왔네. 하나, 둘, 세 가지 나왔으니까 이거 버킷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요런 애매한 거는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버킷인데 애매한 거는 그냥 거르자고요. 우리는 확실한 것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킷 트랩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쌤, 그러면 버킷이 상향식과 하향식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 어떻게 하냐? 우선은 제가 여기 그려드린 그림 있죠. 요 녀석은 뭐냐면은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어떻게 구분합니까? 버킷이 아래쪽으로 보고 있으면 하향식입니다. 이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으면 하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쌤, 상향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쪽으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구조는 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그래서 버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밸브 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배관을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배관을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요 위쪽 배관으로 응축수가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자, 이때 뭐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쪽이 응축수랑 증기랑 섞여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처음에 이제 증기양이 많으니까 증기가 가득 찼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올려요. 증기 압력에 의해서. 그럼 버킷이 이렇게 위쪽으로 꽉 닫혀 있겠죠. 그래서 밸브 변을 막아서 탁 닫아둡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증기의 열이 빠지고 응축수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서서히 내려오면서 요런 데 틈이 생기겠죠. 그럼 응축수가 쭉 흘러 들어가요. 쭉 흘러 들어가서 응축수가 가득 차면서 밸브 변이 어떻게 돼? 버킷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밸브 변이 열려주겠죠. 그래서 열려서 공간이 확보되면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버킷이 어때요? 위를 보고 있죠.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향식이다. 상향식 버킷 트랩. 이 녀석은 뭐예요? 하향식 버킷 트랩.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킷이 뒤집어져 있냐, 위쪽으로 보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버킷 트랩이 형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힌트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킷 트랩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번 문제의 답은 버킷 트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